10월 말,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교회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닥을 내려다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대부분에게 그것은 그저 지저분한 엉망진창일 뿐입니다. 딱딱하고 갈색으로 변한 부스러기들이 부치 아래서 바스락거리고 잔디 깎는 기계를 막히게 하며 빗물에 젖어 썩어가는 귀찮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돈을 들여 사람을 고용해 그것들을 긁어모읍니다. 마치 유해 폐기물이라도 되는 양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매립지로 실어보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보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이 밟고 있는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생존 식량 자원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는데 보도가 공짜 스테이크, 버터 덩어리 혹은 갓 구운 빵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 주머니란 주머니는 모두 채우느라 바쁘겠죠.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박한 도토리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연어 필레보다 더 많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며 야생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열매는 우리가 밀 씨앗을 단 하나라도 심기 훨씬 전부터 수만 년 동안 인류의 확장을 부채질해온 연료였습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치솟고 공급망은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의 표토는 산업농의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을 북반구의 침나무들은 수백만 톤의 공짜 식량, 즉 수십억 칼로리를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들이 썩게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우리는 조상들을 굶주림에서 구해준 작물을 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공짜로 얻는 해마다 반복되는 풍요를 버리고 현대 농업의 등골이 휘는 노동을 택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습니다. 그 속에는 화학적 비밀,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전쟁, 그리고 거대한 역사적 기억 상실증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흥하기 전, 그리고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전, 세상은 참나무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산악지대, 특히 아르카디아 사람들은 곡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라노파고이, 즉 도토리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나무가 신이 만든 첫 번째 나무이며 도토리가 인류의 첫 번째 진정한 식량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참나무를 존중하긴 했지만 도토리의 진정한 황금기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북미, 구체적으로 지금의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골드러시가 모든 것을 바꿔버리기 전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북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매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명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지도 않았고 옥수수나 밀을 끝없이 줄지어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미옥족이나 포모족 같은 원주민 부족들은 풍요로운 식량 숲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도토리라는 자원 위에 복잡하고 부유한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500년 전 캘리포니아 계곡의 어느 가을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는 쿵, 쿵 하는 리드미컬한 소리로 가득 찼을 겁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돌 절구를 사용해 견과류를 찧어 가루로 만드는 소리였죠. 그들은 이 수확물을 버드나무 가지로 엮고 안쪽에 솔잎을 깐 거대한 저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식료품 저장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그램의 식량으로 가득 찬 거대한 사일로였습니다. 이것은 근근히 먹고 사는 생계형 삶이 아니었습니다. 풍요 그 자체였죠. 건강한 참나무 한 그루는 풍년에 최대 225kg, 500파운드에 달하는 도토리를 떨어뜨립니다. 한 가족이 단 3주 동안 수확하면 꼬박 2년을 먹고 살기에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농부들이 바위투성이 밭을 가느라 허리가 휘고 흉작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동안 도토리 수확자들은 거의 실패가 없는 자원에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신뢰성 위에 세워진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도토리를 생명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도토리가 그렇게 놀라운 식량이라면 왜 여러분은 지금 밀가루로 만든 베이글을 먹고 있을까요? 왜 마트 시리얼 코너에는 도토리 플레이크가 주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악당은 꽤 복잡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생물학적 때문이지만 대부분은 정치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장애물은 바로 탄닌입니다. 땅에서 생도토리를 주워 깨물어 보면 입안이 순간적으로 떫어질 겁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쓴맛이 나죠. 이것은 다람쥐나 벌레가 자신의 자손을 먹어치우는 것을 막기 위한 나무의 방어기제인 탄닌산 때문입니다.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납니다. 하지만 고대 인류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이 쓴맛을 물로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맛은 우리가 도토리를 먹지 않게 된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도토리에서 곡물로 주식이 바뀐 주된 원인은 결코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확장될 때, 그리고 훗날 유럽 정착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할 때, 그들은 밀, 보리, 가축이라는 특정한 농업 문화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여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밀을 키우려면 한 곳에 정착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지키고 매년 수확해야 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걷기가 엄청나게 쉽다는 점입니다. 왕은 징수관을 헛간으로 보내 곡물 수확량을 측정하고 자신의 몫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곡물은 눈에 보이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니까요. 반면 참나무 숲은 야생이며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숲으로 걸어들어 바닥에 떨어진 저녁거리를 줍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토리는 자립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반면 밀은 국가에 대한 의존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지배계급은 도토리를 단순히 돼지나 먹는 사료로 격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참나무 숲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밀밭을 만들거나 군함을 건조했으며 사실상 야생의 공유지에 대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스페인 선교사들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주민들의 도토리 식단을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부족들에게 밭에서 옥수수와 밀을 재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더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문명화되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토리를 먹지 않게 된 건 그것이 열등한 식량이라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제국들이 채집가가 아닌 통제 가능한 백성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잠시 제쳐두고 냉정한 과학을 살펴봅시다. 생물학적으로 도토리는 왜 우리가 오늘날 소비하는 현대의 곡물보다 우월할까요? 밀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주로 녹말, 전분 덩어리입니다. 빵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녹말을 거의 즉시 당으로 전환시켜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급격한 에너지를 주지만 금방 허기가 지고 기운이 빠지게 되죠. 본질적으로 텅 빈 연료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도토리를 비교해 봅시다. 생물학적으로 도토리는 풀, 그레스 종류가 아니라 견과류, 넛입니다. 옥수수 알갱이보다는 마카다미아 너트에 더 가깝습니다. 영양 프로필은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종에 따라 다르지만 도토리는 최대 3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올리브 오일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성분인 건강한 불포화 지방, 즉 올레산입니다. 약 8%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꽉 들어찬 과야말로 자연이 준 버터인 셈입니다. 지방과 단백질 외에도 도토리는 칼슘, 마그네슘, 임과 같은 필수 미네랄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천재성은 우리 조상들이 이 잠재력을 끌어낸 방식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악당 화학물질, 탄닌을 기억하시나요? 고대 인류는 침출이라는 간단한 화학적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탄닌은 수용성, 즉 물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갈아놓은 도토리 가루에 그저 흐르는 물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쓴맛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와 건강한 지방은 그대로 남게 되죠. 그 결과 남는 것은 달콤하고 고소하며 에너지가 밀집된 가루입니다. 복합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되며 흰빵 한 조각 따위는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몇 시간 동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연료를 공급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생존 식량입니다. 현대 식량 시스템의 아이러니는 산업화된 밀밭과 참나무 숲을 비교할 때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빵 한 덩어리를 생산하기 위해 우리는 사실상 땅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잡초를 죽이려 제초제를 뿌리고 관계를 위해 지하수를 고갈시키며 땅을 갈아엎어 흙을 살아있게 만드는 곰팡이 네트워크를 파괴합니다. 밀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농부가 1년이라도 쉬면 식량 공급은 사라집니다. 이제 참나무를 보십시오. 이것은 다년생입니다. 한 번 심으면 500년 동안 식량을 제공합니다. 뿌리는 지하수에 닿기 위해 9m 깊이까지 뻗어가므로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은 스스로를 위한 비료가 됩니다. 참나무는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싸우는 탄소 격리 기계입니다. 우리는 표토를 파괴하며 1년생 곡물을 키우는 동안 흙을 되살리는 다년생 나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실의 무게를 느끼려면 우리는 인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모노부족 원로들은 정착민들이 오기 전의 삶을 달력이 아니라 도토리의 해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식료품점을 걱정하지 않았고 나무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가을의 첫 낙하는 축제였습니다. 공동체가 모여 불가에서 껍질을 까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는 도토리죽의 맛을 단지 고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정착민들이 사과 과수원을 만들거나 소를 막목하기 위해 이 고대 숲을 베어냈을 때 원주민 원로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칼로리 자원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만세대에 걸쳐 그들을 지탱해온 땅과의 연결고리를 잃은 것이었죠. 유명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격언처럼 말입니다. 참나무가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소위 탈식민지화 식단, 디콜로나이즈드 다이어트이라 불리는 거대한 부활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셰프들은 현대의 가공식품을 거부하고 도토리와 같은 토종식 재료를 다시 불러와 권위 있는 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 전통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쌉싸름한 맛과 건강 효능으로 사랑받는 도토리묵은 여전히 우리의 식탁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주식이죠. 심지어 현대의 글루텐 프리 운동조차 도토리 가루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시간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이 맛있는 저혈당 슈퍼푸드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다음 주말에 이 부활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첫째, 도토리를 주우세요. 일반적으로 화이트 오크 계열은 맛이 더 달고 레드 오크 계열은 저장성이 좋습니다. 둘째, 결정적인 침수 테스트, 물에 띄우기를 하세요. 도토리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쏟아붓습니다. 가라앉는 것은 순금이나 다름없지만 물에 둥둥 뜨는 것은 벌레가 먹은 것이니 버리십시오. 조는 도토리를 골라냈다면 껍질을 까고 속살을 거칠게 갈아냅니다. 그 다음 유일한 기술적 단계인 우려내기, 침출과 남았습니다. 갈아낸 가루를 찬물에 담그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세요. 물이 맑아지면 쓴맛을 내는 탄닌이 사라진 것이며 영양가 있고 활용도 높은 반죽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보건농업, 레스토레이션 에그리컬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식량을 얻기 위해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모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숲은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입니다. 1년생 곡물에 대한 의존도를 도토리와 같은 다년생 나무작물로 옮긴다면 우리는 토양 침식을 막고 탄소를 격리하며 지하수를 고갈시키지 않고도 세상을 먹여 살리는 등 여러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것은 빙하기와 로마 군던 그리고 산업혁명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참나무는 여전히 매년 가을마다 보물을 떨어뜨리며 우리가 다시 그것을 주울 만큼 배가 고파지거나 혹은 충분히 현명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츠 아래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면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주워 보십시오. 여러분은 거인으로 자라날 씨앗을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을 구했던 식사를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잊혀진 식단은 다시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공급자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다면 잊혀진 식물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참나무의 시대를 다시 가져옵시다.